피프티 멤버의 키나가 복귀를 확정 지으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에서도 키나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번 복귀 선언은 굉장히 좀 놀라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키나라는 멤버가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도 나머지 멤버들 3명의 폭로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키나 멤버가 복귀하고 나서 나머지 멤버들도 추가로 복귀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도 사실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3차 입장문까지 나오는 와중 중에 이 키나 멤버만 본인의 이야기를 적지 않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 본인의 피해 사실을 그 입장문에 적어왔기 때문에 이 많은 누리꾼들은 아무래도 키나가 이미 그 이전부터 복귀를 암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오면서 이 피프티 나머지 멤버들은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하는 것에 최대 변수가 된 것이 아니냐. 지금 보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문은 이미 등 돌린 대중들을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이미 데뷔 이전이고 타 아이돌들과 활동을 비교했을 때도 피프티 입장에서 건강을 상하게 할 만큼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대중들에게는 전혀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멤버들의 추가 폭로가 이미 분쟁을 시작할 당시부터 언급되어 왔던 내용으로 재탕폭로라는 지적까지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주장들은 계속하여 멤버들이 가처분 때 주장했었던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번지면서 심각해지고 말았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4차 입장문, 전홍준 대표님이 손목시계와 자동차를 팔고 노무자금 9천만 원을 투자했다라는 인터뷰를 계속 비판하면서 미담 소재였던 이 내용들이 왜곡되어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희 멤버들은 상표권 등록은 왜 한 것이냐? 각자를 지적하며 이 남아있는 세 사람에게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키나라는 멤버, 특히나 눈물의 사죄를 하며 복귀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전홍준 대표님이 키나가 돌아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큐피드 랩 작사 지분 강탈당했다. 안성일의 잇따른 거짓 해명에 실망했다. 자, 제가 바로 어제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큐피드라는 노래에 키나라는 멤버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것에 대해 정말 더기버스가 뒷배 세력이 맞다라고 가정한다면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소속사로 복귀하게 된 이유가 될지 모른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실제로 전홍준 대표님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면 자, 이번 분쟁 사태가 멤버들의 분열로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키나는 전홍준 대표님을 만나서 소속 복귀 의사를 직접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일, 바로 오늘이죠. 스포츠 서울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키나가 찾아와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살이 쪽 빠져 쓰러질 것만 같았다. 불안과 우울 증세에 시달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직전 날까지 SNS를 통하여 어트랙트를 향한 날선 비방을 이어갔던 피프티 이 멤버들 간의 분열이 생긴 결정적 이유가 바로 큐피드 랩 작사 지분 강탈에 있었다라고 해요. 전홍준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학력 위조 등
각종 위조 경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키나가 직접 작사한 큐피드 랩 작사 지분까지 안성희 대표가 강탈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키나도 그 언론을 통해 이 안 대표의 비리를 알게 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지난 2월 발매한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주요 인기곡 차트인 핫백에 21주 연속 오르며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고 이 곡의 인기로 인해 피프티는 중소의 기적으로 떠올랐다. 큐피드는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레코딩, 올해의 노래 후보에 도전한 상태인데 한국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 큐피드라는 노래 저작권 지분이 안성희 씨가 28.65%, 그리고 백이사가 4%, 그리고 더기버스가 66.85%, 거의 다 가져갔죠? 그런데 직접 랩을 작사한 키나는 0.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중 백이사가 도대체 이 노래에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런 지분을 받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키나라는 멤버가 복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안성일이라는 이 뒷배 세력이 결정적으로 본인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오기로 확정지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 피프티 멤버들의 이탈 사태가 결론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안성희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어떻죠? 안 돼 있을래야 안 돼 있을 수가 없다.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소속사행을 택한 키나에게 대해 돌아와줘서 기쁘고 고맙다. 키나의 거취는 차차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더기버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야, 그러니 어떻죠? 결국에는 이 모든 사태의 뒷배에는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올 수밖에 없을 만큼 이들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 피프티 키나 항고 취하 속에 커지는 더기버스 배우설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설에 더욱 불이 붙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와 백진실 사내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더기버스 배우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여러 추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피프티 멤버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한 입장문 속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투자회사의 선급금 해소 용도로 받은 피프티의 멤버 정산에 대하여 모의했다라는 주장과 데모 음원을 제공한 이후 선급금 2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확인 등에 대한 증거로서 황당하게도 전홍준 대표와 안성희 씨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메시지는 안성희 대표의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멤버들이 안성희 씨에게 관련 자료를 받은 부분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피프티 멤버들 뒤에 더기버스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카카오톡 내용 안성희 씨 핸드폰에서 캡처한 건데 이거 누가 줬겠습니까? 그리고 멤버들은 당당하게 더기버스에서 자료를 요청하여 받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멤버들이 안성희 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내용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더불어서 특히 피프티가 나올 동안 공개한 무려 4개 입장문, 4차 입장문은요. 멤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전홍준 대표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뷔의 기회를 제공한 소속사에게 건강관리 소홀 이외에 실망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어트랙트를 까내리기 급급한 모습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줄곧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피프티 멤버의 맏언니 키나가 항고 취하를 하면서 소속사로 복귀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외부에서 계획한 전략이 키나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지 않아 빠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만약 더기버스가 배후 세력이 맞다면 이 더기버스가 앞으로 세워나가는 이 방향성과 키나가 생각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좀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지 않았냐. 그리고 정웅준 대표님이 직접 밝혔다시피 이 가운데에 키나라는 멤버의 이 저작권 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어트랙트로 복귀한 키나는요, 그냥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사죄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피프티 멤버 키나가 홀로 소송을 취하하며 어트랙트에 복귀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정준 대표님을 만났을 당시에요, 키나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은요, 키나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나, 충분히 푹 쉬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고 했고 늦었지만 용기 내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키나의 활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인성이 보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3명의 피프티 멤버가 주장하는 전홍준 대표님의 막 극악무도해 보이는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들대로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렇게 돌아온 키나라는 멤버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오고 나서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와서 돌아와서 무슨 소용이냐? 저거 왜 받아주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키나라는 멤버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거기에 작사 능력까지 있는, 특히나 이 멤버들은 랩 파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걸그룹에서 뭐 평범한 파트를 부르는 인원들은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랩을 잘하는 멤버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온 것은 앞으로 전홍준 대표님에게 있어서 또는 피프티라는 멤버를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키나라는 멤버가 단독 메인으로서 솔로 가수 활동을 가지고 피프티라는 이름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내비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피프티 멤버들 중에 나머지 3명이 과연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이 멤버들 3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키나라는 멤버의 경우 사죄를 하며 돌아갔지만 나머지 3명의 경우 키나처럼 안성일이라는 이 뒷배 세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을 품기에는 뭔가 정황상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키나라는 멤버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작권 지분을 보세요. 안성일 씨가 28.65%, 백이사가 4%, 더기버스가 66.85%인데 키나는 0.5%밖에 안 됩니다. 정작 노래를 작사한 본인이 0.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이 백이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노래에 대해서 무엇을 진행했기에 4%면 키나라는 멤버에 비하여 무려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과연 백이사가 키나라는 멤버에게 8배나 달하는 곡의 지분을 가질 만큼 큐피드라는 노래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피프티 멤버들은 본인들이 딱히 크게 손해보는 게 없는 만큼 복귀를 당연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배려심이 빛나는 부분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오는 조건에 이때까지 너희가 뒤에서 짜고 쳤던 모든 정황에 대하여 나에게 낱낱이 털어놔라,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키나라는 멤버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느끼며 받아줬고 오히려 휴식을 취하라고 시간을 줬어요. 하지만
이 키나라는 멤버가 추스러지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전홍준 대표님을 위하면 정말 이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에 관계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낱낱이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판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키나가 키포인트였다. 키나가 키를 쥐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 대중들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 4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내용이 매우 참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담은 미담으로만 남기를 바랬습니다. 연습생 때부터 멤버들 정산서에 이미 정산한 비용들, 대표님의 인터뷰 이후 사비와 전 재산을 투자했다라는 미담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표현대로 저희가 소속사로 돌아오길 정말 바라셨다면 소속사는 미담에 가려진 가짜뉴스와 미담을 악담 소재로 활용하는 유튜버들에게 경고를 보내시거나 제재를 했어야 합니다. 소속사 전홍준 대표님의 언론 인터뷰, 이미 멤버 정산서에 비용 처리된 내역들에 대하여 손목시계와 자동차를 팔아서 납부했다라고 하는 인지대, 중소의 기적, 피프티 성공 뒤엔 손목시계, 자동차까지 판 환갑 소속사 대표의 헌신이 있었다. B. 노모자금 9천만 원을 넣은 제작비, 외제차를 팔았다, 시계도 처분했다, 노모에 9천만 원까지 보탰다. C. 멤버들을 위해 강남 고급 숙소 마련 숙소비, 대형 기획사보다 좋은데 어디보다 좋은 숙소 썼다는데 신인 숙소 월세 270만 원 전홍준 사비로 처리했다. 그래도 소속 가수를 기죽이고 싶지 않았다. 숙소를 강남에 잡아줬다. 방 3개, 화장실 2개, 월세가 270만 원이었다. 영어, 인성 교육비, 멤버들 개념이 대하여 과목별로 레슨 선생님도 붙여줬고 특히 현 소속사 대표 관련 발언에 인성 논란도 떴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프티 데모 음원을 제공 후 받은 성급금 20억. 언론 매체를 통해 대표님의 사비와 전 재산이 투입했다고 언급이 됐습니다. 투자하신 사비와 전 재산은 무엇이고 어디에 투입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인터파크에서 받은 피프티를 내세워 받은 20억 성급금은 어디로 가고 대표님 스스로 차와 시계, 노모에 9천만 원을 투입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안성희 씨와 나는 카톡을 또 공개했어요. 지금 미팅 중입니다. 나가서 전화드릴게요 라고 하자 인터파크 땡땡 팀장에게 전화가 왔다. 첫 번째 성공개곡 입고하면 20억 주기로 했다. 다음 주 중에 저녁 같이 하기로 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청담동에서 어떠냐?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인터파크에서 받은 20억 성급금. 자, 이 20억 성급금은요. 지금 보면 성공개를 하면 성공개곡을 입고하면 20억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애당초 인터파크는요. 피프티 멤버들이 대단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의 걸그룹 제작 능력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오해하는 게 본인들의 선 공개곡 때문에 투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조삼모사 같긴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만드는 신규 걸그룹이 있다라는 걸 아는 인터파크가 당연히 선공개곡을 입고하면 추가로 20억 성급금 주겠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이 인터파크에서 투자를 받았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소속사는 멤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 정산, 곡비, 상세 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멤버들은 프로듀싱과 회계를 담당했던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에게 자료와 소통을 요구했다. 저희는 소속사 A사, 외주 용역업체사와 유통사 및 대대행사 등 그 외에 저희 소통과 연계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 요청도 할 것이며 소통하며 정당하게 자료를 취합할 것이다. 손목시계와 자동차를 팔아서 납부하셨다라고 하는 인지대다. 그러면서 쭉 나오고 있어요. 큐피드 인지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하여 노모자금 9천만 원을 넣으셨다라고 하신 제작비, 곡비와 저작권 분쟁 중인 곡 구입비를 멤버들의 목,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소속사가 날인하여 보낸 정산서에는 곡비, 프로듀싱비, 제작비를 의미하며 약 6억 4천만 원으로 정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비의 곡 구매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멤버들에게 비용을 전가했으며 외주업체 A 대표와 저작권 분쟁 중인 큐피드 곡 구매비 약 1,200만 원까지 곡비에 포함하여 전가했습니다. 결국 소속사는 곡 구매비와 프로듀싱비, 마스터링비 등 곡비로 약 6억 4천만 원을 멤버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정산의 주체는 소속사이며 소속사가 날인하여 보낸 그런 정산서입니다. 그런데 왜 본인들에게 6억 4천만 원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부과했냐라는 겁니다. 멤버들을 위한 강남 고급 호화 숙소 마련, 보증금 빵원에 월세 250만 원, 방 3개, 화장실 2개, 매니저 1명이 방을 1개 사용했고 나머지 방 2개에 최대 12명의 인원이 사용했다. 매니저는 숙소비 분담 인원에 비포함됐다. 방에 2층 침대가 2개씩 있었지만 방에 들어가지 못한 멤버는 복도나 거실에 거주했다. 숙소 관련 정산서에 기재된 지출 항목은 총 150건 이상으로 2020년 8월 이후 총 8,2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멤버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소속사가 호화로운 숙소를 마련해줬다라고 했는데 매니저들과 함께 썼고 뭐 본인들은 복도와 거실에 거주했다. 아니 뭐가 됐던지 간에 강남에 있는 월세 250만 원에 방 3개, 화장실 2개를 마련해준 건 팩트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니저가 있었고 최대 12명의 인원이 사용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열악하게 숙소 제공조차 못하는 소속사가 중소기획사에는 질비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나아가서는 자 영어, 인성교육비 등등 레슨비 역시 PPT 정산서에 5,800만 원이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 유튜버들은 월 평균 3천만 원의 레슨비가 지출됐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연도별 월 평균 1인당 레슨비는 다음과 같다. 1인당 연평균 레슨비는 1,200만 원은 넘지 않는다. 2020년 1인당 월 평균 135만 원 정도, 당시 연습생 6명에서 8명, 2021년은 월 평균 162만 원 정도, 당시 연습생도 6명에서 7명. 2022년 1인당 월 평균 144만 원 정도, 당시 연습생은 4명에서 5명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담에 소재였던 내용들 이미 저희 정산서에 고스란히 저희가 갚아나갈 몫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진실이 아닌 인터뷰가 여론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PPT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곡된 사실과 악담으로 인해 멤버들은 오해 속에 고통받았지만 소속사는 저희를 방치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이 난리를 만들었는데 그 난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격 대상이었던 소속사가 자신들을 옹호해주지 않았다? 아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 내용들이 댓글로 좀 쏟아져야 할 것 같아요. 뭐 하나 말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기사에서 왜 일반 사무직조차 적응하지 못할 멤버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